지금부터는 대통령의 여권 카드였던 특사 문제, 성완종 특사 특혜 논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성우 홍보수석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먼저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일단 성완종 전 의원의 두 번의 특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일단 제기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더 힘이 지금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입장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하지 않으면 가장 좋다, 이런 뜻을 연거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요. 또 취임식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15일에는 8월 15일 전에는 그 광복절 특사는 없다, 이런 것을 미리 밝히기도 해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네. 역대 정부의 특별 사면, 이 횟수로 봐도 굉장히 역대 많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9번에 있었고요. 네. 그 혜택을 3만 8천 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는 6차례 7만 300여 명이고요. 노무현 정부 8차례 3만 7천여 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7번이 있었습니다. 13,300여 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이 있었는데 5,800여 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제외가 됐고, 이 생계형 범죄에 관해서만 예외적으로 특별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오늘 대통령이 이 사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사면은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여당이 더 공세를 더 강하게 펼 것 같은데, 이게 네. 재보선 결과하고 맞물려서 돌아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물론 재보선 결과와 맞물릴 수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오늘 저런 언급은 사면을 그야말로 전국 돌파 카드로 쓰기를 어렵게 만들어버렸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예. 사면은 그야말로 지금 검찰이 안 그래도 당시 사면을 전후해서 거액의 뭉칫돈이 지금 경남기업의 그 비계좌에서 인출된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그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단순히 무슨 특혜를 줬다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바로 사면과 관련해서도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사실 검찰이 그건 조용히 추적해서 그 비리를 있는 대로 파헤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정치적 이슈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마치 주문하듯이 해버리면 검찰이 나중에 사면에 대해서 가령 친노 쪽에 뭐가 나와도 말이죠. 예. 대통령 주문대로 했다, 이렇게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일단 검찰 수사에 맡기고, 그래도 안 풀리면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별도의 그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뭔가 제대로 못 파헤쳤다라면 특검을 통해서 파헤치거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데요. 검찰이 오늘 대통령의 어떤 그 유감 표명을 듣고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완구 국무총리의 담화로 시작됐던 그 여러 가지 부정부패 척결이 기획 사정이 아니냐는 논란을 굉장히 많이 빚었습니다. 그것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담화 이후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사면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중립성도 문제가 되고, 검찰이 수사 때 어떤 것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몰려있지만은 않겠다, 일종의 정치적 카드로서 활용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왕 이게 특별 사면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우리 특별 사면 제도를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다른 이 선진 민주국가하고 틀려서
이 국가 운수의 권한인 특별 사면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함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령 3만 명, 7만 명 저런 식으로 사면이 필요하다면 일반 사면을 하면 되거든요. 예. 이 야당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곧 특별 사면을 수사라는 본심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다. 이게 야당 대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특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부정 청탁을 받아서 혹은 뇌물을 받아서 이 특별 사면을 행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에 불과하죠.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한 사면을 쭉 훑어보면요. 전임 대통령의 아들들이 비리들이 다 사면이 다 됩니다. 그렇죠. 김민철 씨, 그 다음에 홍삼 트리오 다 사면 다 됐죠. 그리고 박지원 씨, 박지원 의원 들으면 굉장히 수습하겠지만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의 채권으로서 사면됐죠. 서청원, 현 지금 의원입니다. 뭐 이분도 사면됐죠. 노건평 씨, 대통령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다 사면 다 됐습니다. 특히 노건평 씨 같이 뇌물을 직접 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사면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꼭 그분이 사면이 필요하면 같은 뇌물을 받은 이 사람들을 일반 사면 다 해라. 왜 동종 범죄자들은 다른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지? 예, 동종 범죄자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사면을 하느냐? 예. 왜 그 사람은 사면을 하겠습니까? 권력자들끼리 보험이에요 이게. 서로 적진에 있는데 보험을 서로 드는 겁니다. 서로 봐주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명박 정권 초기에 노건평 씨가 당시 권력이 실세라는 천신일 씨에게 박인차도 우리 패밀리에 넣어달라. 이런 청탁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패밀리에 들어오면 서로 같은 패밀리들끼리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정치판의 보수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마피아 조직 같은 범죄 조직 같은 그런 형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번에 차제에 사면이 이왕 문제된 거 제대로 좀 수사를 해서 앞으로는 국가 운수가 함부로 사면을 하지 않는 예. 그런 전통을 좀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칼날 같은 지적이셨습니다. 하태원 차장.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제가 옹호하러 나온 것처럼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012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인수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2월 29일 날 사면을 단행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수위 대변인, 그 다음에 인수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 아주 강한 그런 유감의 표시를 하거든요. 그걸만 봐서도 박 대통령이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얼마나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사면을 하는 경우는 터키 있죠, 터키.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 때, 추수감사절 날 터키를 사면한 것 이외에는 사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특사 논란, 성완종 특사 논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분명히 이 부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사자들,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성완종 특사 관련해가지고 나를 아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그냥 돌려서 못하는데, 이승기 전 의원님 얘기가 좀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렇게 나 얘기 안 해. 당시 그 사면을 담당했던 민정수석 부속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진실이 그냥 자꾸 이렇게 그냥 저절로 다 굵어져 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노래와 함께 저희가 꾸며봤는데 아리송합니다 정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리송하시죠? 예. 예, 사실 지금 국민들은 이 사면, 특별 사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도대체 그래서 누가 했다는 말이냐, 이 말을 사실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하나하나 사실은 분명히 누군가 결정했고, 누군가 어쨌든 그 결재가 오고 갔고,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면 반드시 그 진실은 밝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자, 일단
두 사람은 진실을 적어도 알고 있는 거죠. 정두원 의원도 나는 아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뭘 안다는 걸 확실히 본인이 인정을 한 거고요. 문재인 대표도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두원 의원이 어떤 걸 알고 있는지가 궁금할 텐데요. 정두원 의원이 지난 주말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이 인터뷰를 음성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상득 전 의원이랑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아무리 취재해도 확인이 안 돼요. 사면 요청한 사람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나도 추측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할 사람이 있으면 명단 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합니다. 그게 예의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쨌건 성완종 회장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면 그걸 거들어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양쪽에서 다 거들어줬을 거예요. 성완종 전 회장 실력 알잖아요. 난 대강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은 당장 내가 안 했다고 나를 고소할 텐데 내가 증거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태원 차장. 네. 자, 지금 결국에는 다 아는데 네. 내가 확실히 알아봐도 딱 꼬리는 안 잡힌다.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정두원 의원 얘기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나요? 그 철저한 물증. 안다는 그분, 이름이 나올 뻔했는데 안다는 그분이 했다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하고 또 정두원 지금 현 의원이죠. 정두원 의원과는 또 굉장한 악연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당시에 그 두 개의 라인이 굉장히 충돌을 했었고 어떤 권력 갈등 속에서 정두원 의원이 한번 밀려난 경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두원 의원은 말은 안 했지만 실제로 그분이 관여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SD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SD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러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면 요청한 사람이 자기가 했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SD가 이 말 안 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대강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 특정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특정이 됐다는 건데, 여기에 물음표만 떼면은 되는 건데, 물음표를 안 떼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두원 의원이. 그리고, 노정부에서 MB 인수위에 사면 명단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MB 인수위 쪽에 연락이 왔다는 거죠. 당신들 사면할 사람 누군지 명단을 달라고 했고, 양쪽에서 다 성완종 의원 사면을 거들어줬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결국에는 이 정두원 의원은 누군지도 알고 사면 요청한 정황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그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상득 씨가 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나 안 했다. 그러면 본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걸 언제 어떻게 해서 했는데, 근데 정두원 의원의 얘기는 당시의 그 정황상 그야말로 SD는 이명박 당선인의 가장 큰 정치적 참모이자 좌장격이었고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가장 말하자면 인간적으로나 어떤 정권의 앞으로의 향배와 관련해서 어떤 그 환경 정비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일들 역할을 하면서 사면도 그런 일환으로 요청을 했을 것이고 이러한 누가 봐도 그것을 요청하면 SD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수진 차장은 정두원 의원 개인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 얘기를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그런 마지막까지 얘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계속 이 주장을 되풀이하겠죠. 저도 정두원 의원을 잘 아는데 이 법적인 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계속 수수께끼씩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부 종합해 보면 이상득 의원이 사면 요청한 거다. 이 얘기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는 절대 이상득 의원이란 실명을 공개를 안 했다. 이러면서 지금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할 건 다 해놓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마지노선까지 온 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이 정도 같으면 이상득 의원이 충분히 고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얘기도? 예, 만약에 본인이 정말 하지 않았다면, 예, 사면에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예, 충분히 고소할 만하죠. 뭐 이거보다 못한 것 갖고도 추미애 의원이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예. 모신문을. 예, 그런데 저는 정두원 의원이 발언 중에 이 점을 주목합니다.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 안 했다는 게 비상식적이다. 네. 이건 엄청난 폭로예요.
사실은 이명박 정권 인수위도 마피아 조직 같았다는 거죠. 이런 그러네요.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도 MB 정권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그 핵심 멤버들이 이 정돈위원회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닫고 있다는 게 거의 좀 이상하고요. 또 하나 확실한 것은요. 11월 23일에 이미 상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성완종 이 회장이 MB 인수위에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노무현 정부에도 역시 청탁을 한 건 있다. 네. 그렇지 않고는 11월 23일 날 상고를 포기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예. 예. 자, 김무성 대표도 이 성완종 특사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오늘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뭐 있나?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제일 빠르지.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전인데. 특별한 사면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4번씩이나 반대했고 이미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딱 한 사람을 그것도 비밀리에 국민들 모르게 특별 사면시켰는데 그걸 갖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조수진 차장. 네. 내부적으로 어떤 기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당 내에서는 어디까지 이걸 공개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문재인 대표와 그 친노 진영, 핵심 진영에서는 어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 문재인 대표의 태도 때문에 많은 것이 헝클어졌다라는 어떤 그 불만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로 이 특별 사면 의혹이 나왔을 때 문재인 대표가 최초로 했던 것, 바로 사면은 법무부가 다 하는 거다. 이 말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고요. 두 번째로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풀겠다면서 대국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을 때는 이 특별 사면을 누가 요청을 했고 어떤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어느 정도는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하면서 마치 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성완종 회장의 특별 사면을 아주 뭔가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감추려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믿을 수 없는 이런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다. 이런 원망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친노계 내부에서도 어떤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려 하다 보니 자꾸 더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결국에는 지금 문재인 대표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추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차마 못 밝히고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죠. 특히 예. 지금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 2부시장,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부시장할 때는 양윤재 씨에 대해서는 사면 요청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통해서든 누굴 통해서든 왔다라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도 예. 아마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정작 성완종 씨의 사면 요청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떳떳하지는 못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정이 이루어진 과정이 같은 MB 쪽에서라고 일단은 띄워놓고 구체적인 그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금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예. 있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예, 작업을 이런 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님. 예. 그냥 문재인 대표가 좀 속 시원히 밝히면 이번 정국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 갈 텐데, 안 하고 있는 그 상황. 좀 답답하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네. 성완종 회장이 어떤 정치적 갈등을 빚는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무슨 감옥 생활을 했다라든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문자 그대로 부패 사범에 불과합니다. 부패 경쟁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을 두 차례에 거쳐서 사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계속 가중되는 것인데, 그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 자기가 변호사를 할 때 이 사무장을 했던 최도술 씨가 SK그룹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특별 사면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특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깨끗했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바로 이 최도술 씨, 최도술 전 비서관 복권시켜줬던 부분, 그리고 오늘 이게 새누리당에서 또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인데요.
요게 바로 성완종 회장과 같은 모델로 사면이 됐다는 그 부분인데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했고 결과적으로 사면이 됐다. 이 부분인데 하태원 차장 요것도 네. 오늘 얘기를 했네요. 황선 씨. 근데 임동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굉장한 실세였고 그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 불법 감청 혐의로 구속이 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요. 그다음에 막판에 이제 2시간 만에 상고를 취하게 됐는데 2007년 12월의 경우고요. 네. 최두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황선 씨 뭐 저희 코너에서도 자주 설명드렸는데 북한에서 원정 출산했던 그 장본인이죠. 그 황선 씨조차도 나중에 그냥 복권도 아니고 특별 복권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세 가지 상황을 볼 때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사면권 복권하는 그런 권한을 남용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오늘 여당 측의 총공세 내용이었습니다. 예,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네요. 그거. 예, 지금 하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얘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그 빠진 하나, 바로 새누리당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페스카마 15 사건입니다. 조선족 선원 6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한국인 간부 선원 11명을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던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2심부터 피고인 변호를 맡았습니다. 대부분은 조선족 선원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게 저거 맞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저게 아니고 아까 황선 씨를 보면서 예. 이석기 전 의원, 네. 우리가 통진당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바로 노무현 정부 때 2차례 그 이례적인 역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네.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그 특사를 보면 대체로 그 하나의 이념형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과거에 어떤 보수 정권에서 이념의 굴레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러한 쉽게 해서 운동권이나 또는 진보 좌파 이런 세력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좀 사면이 이례적으로 좀 많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그 보은형 대통령 선거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물질적 자금 면에서나 아니면 참모적으로 정책 면에서나 빚을 졌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훈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 부분의 하나로 지금 해석되는 것이 성완종 씨의 사면도 그런 맥락 아래서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예. 이렇게 당시 이제 대학원설에서 예. 노무현 캠프로 돈이 넘어갔던 그렇죠. 대선 때 3억 원이 일단은 그 대선 때 들어간 것이 예.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런 자, 부분. 조수진 차장, 이 페스카마 15호 사건 오늘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아마 1999년 이 페스카마호 사건, 굉장히 기억이 나실 법합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죠. 당시에 이 참치잡이 원양 어선이었는데요. 이 한국인 선원을 비롯해서 11명을 그 조선족 선원들이 살해를 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아주 그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전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2심에서는 주범 1명을 제외하고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는데 이때 변호를 맡았던 게 당시에 부산의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문재인 대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들이 2008년에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두 번째 특별 사면이 될 때 특별 감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특별 사면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면, 그러니까 형을 면제해 주는 거고요. 복권, 피선고권 등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형이 있습니다. 예. 형을 낮춰주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들이 많았고 성완종 사면과 함께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보자 이런 취지로 저런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성완종 회장의 첫 번째 사면 요 과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결국엔 돈이 넘어온 것, 이 대학원설에서 돈이 넘어온 것,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첫 번째 사면은 2005년 석가탄신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2002년 대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성 회장이 운영하고 있던 대학원설로부터 노무현 캠프에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새삼스럽게 화제가 된 것,
바로 성 회장의 손이 크다라는 점 때문이죠. 손이 크다. 네. 예. 당시에 총무본부장이었습니다. 이상수 전 의원이 총무본부장으로서 이 기업의 돈을 걷는 역할을 총괄했는데요. 네. 이때 충청 출신의 이재정 당시 의원에게 대학건설에게 2억 원 정도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 같은 충청도 출신인 이 성완종 회장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 회장이 이 이상수 당시 총무본부장에게 지급한 돈은 3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얹어줬네요, 요구를 돈을. 한 것보다 오히려 얹어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더 화제가 됐고요. 당시에 2003년부터 이뤄졌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서는 기업인과 정치인의 기소자가 4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성 회장이 이 3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형사처벌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예.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여하튼 이 성 회장의 이 이번 건이 또 자민련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또 한번 기소가 되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2005년에 특별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차 사면이죠, 이게. 네, 예. 그것이 1차 사면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 대선 자금 불법 수사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던 여야 정치인이 대부분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의 특사가 그다지 새롭다. 이렇게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차 사면이야 뭐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2차 사면은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관심의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사면에서 대가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검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바로 그 부분을 수사를 할 텐데 지금 사면이 이루어지는 그 즈음에 32억 원이 인출이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서 이번 그 사면과 관련해서 몇 개의 단초가 나왔죠. 뭐냐면은 2007년에 이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부풀려서 32억 원을 빼돌린 것이 확인이 됐는데 특히 이 두 번째 사면 즈음에 이 중에서 일부의 돈, 1억 원 정도의 일부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두 번째 아주 특별한 특별 사면과 어떤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그 의혹을 가질 만한 거죠. 물론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용처가 파악이 돼야만 이것이 입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